안녕하세요. 큰집 작은집의 이작가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큰집 작은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경기도 이천에 나와 있습니다. 작가님, 저희 여기 어디에 와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 언더우드 하우징에 와 있는데요. 네, 언더우드. 약간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생각나는 그런 언더우드 하우징입니다. 자, 언더우드 하우징은 농막과 소형주택, 이동식 주택 요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이 뒤에 있는 9평짜리 체류형 쉼터를 겨냥한 이동식 목조 주택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6평짜리만 봤는데 오늘은 9평짜리예요. 네, 자 이제 6평짜리 시대는 이제 좀 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류형 쉼터가 10평까지 발표가 났습니다. 시행은 12월. 하지만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농지 규격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느 비율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차츰차츰 발표가 날 것 같고, 대략 예상 시기는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수는 조금 정해진 거예요? 네, 맥시멈 최대 평수는 10평인데 지금 이게 9평인 이유는 정화조, 면적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9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체류형 쉼터 12월부터 시행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농지의 최대 크기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임야도 가능하게 할 거냐, 아니면 절대 농지까지도 하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규칙을 만들고 있고, 사람이 잘 수 있는 거를 일단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주거 목적은 아니지만 취침이 가능한 어떤 그런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규칙들, 가이드라인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8월에서 9월 정도에 결정이 난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봐야겠죠. 9평 정도, 10평 정도의 모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언더우드 하우징에 나와서 이 모델 정도면은 체류형 쉼터로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소형주택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키워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뭐 오셔서 봐도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뒤에 있는 모델은 10평짜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볼 모델은 9평짜리고 10평도 가능하고 9평도 가능하다. 요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료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언더우드 하우징이 정말로 깐깐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왜냐면은 자재상을 한 20년 하셨대요. 예, 건축 자재상을 한 20년 하셨기 때문에 이 자재의 종류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깐깐하게 적용을 시킨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집은 주택 기준에서 건축이 된 상태입니다. 중부 1지역 단열 기준을 적합하게 마련을 했고요. 9평 단층 모델로 제작이 됐습니다. 단층 모델이기 때문에 저상 트레일러 굳이 이용 안 하셔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고요. 자, 건축 방식은 2x6 벽면을 이용한 올목 구조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자, 보통은 2x4 구조목을 사용하시는데 역시 좀 자재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2x6로 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2x4하고 2x6는 그 숫자 2만큼의 규격의 차이가 있고 그만큼 벽 두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는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장재는 뭐죠? 자, 외장재는 지금 보시는 이 부분하고 저쪽 뒷면하고 측면이 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외장재는 메탈 사이딩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포스코 아연 용융 합금 강판이라고 합니다. 포스코에서 제작을 한 우리 순수 국산 기술로 아주 튼튼하고 내구성 있게 만든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컬러의 선택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측면은 메탈 사이딩 혼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좀 심심하지 않게 색깔을 좀 구분하고 소재를 좀 다르게 해서 디자인을 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보일러실이 외부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게나마 보일러를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보일러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이렇게 포치가 있는데요. 네, 자, 이 포치는 1.5m 그리고 5.5m 규격으로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이 포치는 건축 면적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너비 조정을 하셔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건축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별도 사항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옵션 사항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문이 조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스테인레스
그 다음에 푸시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타나모. 타나목으로, 타나목이 조금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문이 단열 방화 도어문은 맞는데 조금 괜찮은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큰 집 작은 집 특별 할인 프로모션입니다. 자, 이동식 무선 라우터, 무려 LTE가 아니라 5G입니다. 자, 무선 인터넷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세컨하우스, 농막, 체류용 쉼터, 그 다음에 캠핑카, 건설 현장 등에서는 전화 회선, 인터넷 회선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봇대 200만원, 300만원 하는 전봇대를 설치를 해야 인터넷 회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요 5G 인터넷 단말기를 하나 구비하시면은 간편하게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그리고 세컨하우스에서 무제한 속도로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집 작은 집에서 20% 요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인적 사항을 보내주시면 해피콜 드려서 전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부분이 사실 이게 9평이잖아요. 네. 근데 9평 치고는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관에 조금 중요성을 좀 부각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요. 오자마자 이렇게 딱 네. 왼쪽을 바라보면은 탁 트여 있는 게 너무 이뻐요. 딱 들어와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시원하게 뚫려 있고, 그리고 여기를 다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쵸. 이게 약간 그냥 차단되고 뭐 소리 시끄러운 거 싫다, 뭐 바람 맞아요. 들어오는 거 싫다 하면은 막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가벽을 하나 더 치고 여기 이제 중문 맞춰서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금액적인 변화가 조금은 있겠지만 약간의 좀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반하고 이제 신발장이 아주 예쁘게 넉넉하게 잘 돼 있고, 하단부 타일, 그 다음에 이쪽에 특별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들부들 마감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우리 여기 대표님이 이쪽에 이제 오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는 맞아요. 좀 네. 이런 걸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참숯 루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목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손때가 좀 더러울 수 있잖아요. 흙도 만지고 막 장비도 만지고 그 이제 이렇게 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짚더라도 오염이 되더라도 걸레질 한 방이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소재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현관은 굉장히 넓은 공간, 9평 치고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세팅되어 있고, 이제 이쪽으로 와 보면은 거실, 주방 부분이 합체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주 아늑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일반 농막보다 훨씬 더 아늑한 느낌이 뭐냐면은 다락이 없어요. 다락을 굳이 하려고 천장을 좀 낮추고 막 공간을 쪼개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 온전한 천장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은 조금 더 시원하다, 개방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네 그런 느낌 들긴 해요. 그러니까 좁지 않다라는 느낌이 확 들고, 거기 이제 뒤에 서 계신 것도 이제 TV를 설치를 여기는 해주셨는데 뭐 포인트가 되는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TV 장도 마찬가지로 요즘 이제 벽걸이 많이 사용하니까 전기 콘센트도 약간 좀 위로 달아놓은 것도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참숯 루바로 해서 여기 이제 좀 멋을 좀 많이 부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아트월 같기도 하고 공간이 좀 나눠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납니다. 자, 창문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LX 하우시스 LG 제품이고요. 이중 유리 22mm 페어 유리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이죠? 이중창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벽면이 거의 다가 통창 그러네. 파티오 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처럼 열고 실내외로 오고 가격이 좀 괜찮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자, 이따가 영상 후반에 총 가격을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이 싱크대는 가격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싱크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잘 하시면 되고, 일반 싱크대 보드가 아니라 PET 보드를 사용하셨다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소재가 약간 좀 달라서 보통 하이그로시는 조명이 있으면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약간 포세린 느낌처럼 맞아요. 약간 무광? 이런 약간 느낌이 무광? 있어요. 약간 매트한 느낌? 그래서 뭐 손때라든지 이런 오염에 좀 더
강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싱크볼도 굉장히 넓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각으로 거의 뭐 업소용 수준으로 잘 돼 있어서 이런 세팅이 맞는 것 같아요. 싱크볼이 좀 너무 작으면은 요즘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그리고 선반도 이렇게 위아래 상부장 하부장만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도 뭐 렌즈대도 있고. 그렇죠. 나름대로 싱크대 세팅은 합리적으로 잘 마련을 해두신 것 같아요. 자, 화장실은 이 측면을 다 사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온전히 다 화장실이고요. 사실 이제 샤워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작은 주택에는 세탁기 공간도 좀 고려를 해야지 되잖아요. 이쪽 부분에 세탁기 공간을 좀 세팅을 해뒀습니다. 전기도 물릴 수 있게 하고 수도꼭지도 2개를 했고, 여기가 튀어나온 걸로 봐서는 이 뒤에는 이제 보일러실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밑에 바닥 타일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에서 물이 왕창 쏟아져도 역류하거나 넘칠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점을 네, 발견했는데요. 말씀해보세요. 네. 지금 서 계신 곳이 이제 샤워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샤워기. 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또 한 개가 있어요. 요거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일단 지금 화장실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물 청소할 때 저까지 끝까지 가서 물 뿌리거나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샤워기로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발만 좀 닦는다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물 키우시는 분들, 맞아.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메인 샤워기로 하기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아이들 앉혀놓고 찍는다든지 세면대에 올려놓고 요걸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되게 간편하고 실용적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다, 신경을 좀 더 썼다, 요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단열이 중부 1지역으로 기준으로 네네네. 했다고 들었는데요. 중부 1지역 기준으로 벽체를 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단열 세팅을 했습니다. 기본 단열재는 수성 연질 우레탄 폼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경질과 연질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상담하실 때 여쭤보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이 자재를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맞습니다. 지붕은 판넬과 징크 마감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난방이 들어가는데요. 보신 것처럼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건식 난방으로 난방을 해결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현관을 기준으로 이 뒤쪽은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 거실과 화장실, 그 다음에 부엌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은 지금 뻥 뚫리기는 했는데 도어를 설치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해요. 포켓으로 하시면은 조금 시공비가 좀 추가가 되고 그냥 도어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무엇이냐? 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붙박이장도 있어요. 네. 왼쪽이죠? 왼쪽이라니 왼쪽인 줄 알았는데. 내 기준에 왼쪽이지? 붙박이장이 있는데 아래층, 위층으로 해서 이불도 좀 넣고 옷도 넣을 수 있게 아주 잘 짜여져 있는데, 요거는 7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방의 크기는 대략 침대 하나 들어가고 약간의 생활 공간이 나오는 그 정도 규격이고요. 픽스 창과 여닫이가 가능한 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하우징이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뭐 이것저것 좀 취향에 따라서 뭐 창문 사이즈라든지 뭐 창문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주 가능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픽스고 저기가 여닫이가 가능한 건데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좌우를 바꾸고 싶다, 현관을 좀 다른 방향으로 내고 싶다, 이런 게 정말 자유롭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설계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뭔가가 달라져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공 능력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구나, 요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주택의 규격은 중부 1지역 단열 기준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택 기준입니다. 주택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주택의 넓이는 9평입니다. 체류형 쉼터가 10평인데 왜 10평을 안 했냐,
정화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조도 면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9평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세부적인 규칙들이나 시행령들이 세부 사항들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 10평으로 늘리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9평으로 할지 10평을 할지 그거는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게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 크기는 3.3m에 9m짜리 9평 주택이고요. 현관 포치는 1.5m 곱하기 5.5m입니다. 침실 붙박이장이 아마 7월 말까지 계약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10평으로 확장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쵸. 아까 우리가 짓고 있는 거 본 게 10평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10평까지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소형 주택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체류형 쉼터 단열 기준과 안전 규정 사항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속 편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 기준으로 그냥 가져다 놓으시는 것도 아마 속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원래 언더우드 하우징 자체가 조금 이제 목조주택 베이스로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네, 현장 건축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경기도 이천이잖아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어느 지방인지에 따라서 조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지역에 현장 건축을 원하시는지 협의를 하셔서 견적을 물어보시고 이동식으로 할지 현장으로 할지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 차이가 좀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 사장님 여기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정도 자재상을 하셨던 분이세요. 오. 수입 자재, 그다음에 해외 근무 경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자재 선택에 좀 남다른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철물, 보조 철물들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혹은 집의 내구성을 위해서 이런 철물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신다고 그래요. 이거 솔직히 요거 뭐 얼마 하겠어요? 뭐 몇백 원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제품들인데 합판을 그냥 세울 때 이런 걸 사용하고 합판과 합판을 연결하고 타공을 할 때 부속 철물들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동식에 대한 어떤 단점, 그 다음에 집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어떤 보완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재를 선택하시는 것만 봐도 얼마나 꼼꼼하게 시공을 하셨을지가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언더우드 하우징이었습니다.